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지속적으로 AI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동가치 TV에 와가지고 가치 교육 첫 번째 1화 챗GPT AI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요거 진행했었고요. 어제는 챗GPT AI를 배우는 법 감각부터 열어라. 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 AI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위주의 관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가서 AI를 유용하게 현실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되게 현실적인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능적인 관점은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저 말고 뭐 다른 분들이 기능적 관점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굳이 저까지 기능 관점으로 떠들어대지 않겠습니다. 네, 기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방송 보시면 되고. 네, 세 번째 강의 초안 제목 AI 내 일상에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약간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AI를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 레벨이요. AI를 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좀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약간 뭐 레벨이 이렇게 높고 그런 건 아니 높고 낮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좀 초보라고 하면 될까요? 초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여하튼간에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AI를 좀 쉽게 접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도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서 이 강의를 좀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AI 내 일상에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도대체 처음에 다 그러지 않았나요? AI 나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다들 뭐 AI 하는데 AI를 잘 쓰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AI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내 일상에서 어디에 쓰면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 많으시죠? 오늘은 AI를 일상 속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주 쉽고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드릴게요. 포인트 1. 일 잘하는 사람은 AI에게 시키는 법을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이 그건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AI에게 시키는 법을 안다. 어떻게 시켜야 될 것 같은가? 우선은 뭐 AI는 진짜 다양한 걸 많이 해주죠. 그냥 지금 여기서는 예시를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었는데 뭐 첫 번째 문서 요약. 문서 요약이 가장 강력한 거죠. 대부분 이제 요렇게 좀 활용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초안 작성, 그다음에 엑셀 수식 활용할 때도 뭐 여러분들 그 엑셀에 여러 가지 표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뭐 VBA, 그 VBA 소스도 다 만들어줘요. AI가. 뭐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프로그램 할 때 그 프로그램 할 때도 언어 있잖아요. 그 코딩 그 심지어 그것까지 다 만들어져요. 뭐 게임 만들어 달라 하면 게임 그 소스까지 다 짜줍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건 거의 다 해주죠. 예. 네, 문서 요약 해달라면 문서 요약해주고 이메일 초안 작성해달라면 이메일 초안 작성해주고 엑셀 수식 이런 거 좀 엑셀 쓰다 보면 모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굳이 뭐 강의 들을 필요 없고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기획 아이디어까지 물어보면 돼요. 요즘은 A한테 먼저 시켜보고 내가 다듬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활용 예시, 보고서 요약,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이렇게 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세 줄로 요약해줘. 발표 용으로 이렇게 말이고요. 네, 보고서 요약. 이 문서를 세 줄 요약해줘. 세 줄로 요약해줘. 그 다음에 발표용 문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렇게 요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메일 초안. 고객에 정중하게 일정 연기 안내 메일을 써줘. 이렇게 하면 또 써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뭐 해달라면 다 해주니까 이게 다 아시는데 그리고 요거 뭐 끝까지 읽어볼게요. 블로그 글쓰기
300자 도입부 써줘. 40대 대상 친근한 톤으로. 이렇게 또 써달라면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엑셀 수식. 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 알려줘. 뭐 함수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코딩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차트도 다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다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 못 하신 분들도 있어서, 경험 못 하신 분들은 뭐 이게 약간 이런 것도 다 해주나 하면서 신기할 수도 있고, 경험하신 분들은 경험했으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핵심이냐면은,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핵심은 아마 더 내려가야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핵심을 이야기할게요. 여기서부터 핵심 이야기할게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문서 요약해줘 라면 핵심이 문서가 있어야 돼요. 그쵸? 원본이 있어야 돼요. 원본이 있으면은 그 원본을 그 챗GPT 여기 뭐 파일 업로드 있거든요. 그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하고서 문서 요약해줘라고 한다면 문서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쵸? 그거 다 써보셔서 아시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이메일 초안 작성해줘, 뭐 엑셀 수식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뭐 해달라, 기획 아이디어 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원본이 있어야 돼. 원본. 그러니까 원문이 있어야 돼. 원문. 문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은 이 문서 요약해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초안 작성해줘. 근데 이메일 써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쓸지 초안을 내가 막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 나름대로 막 써요.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쓰시는 것보다 정제해서 쓰시는 게 좋긴 하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쓰시게 되면은, 네, 정제해서 쓰시게 되면은 쓰시고 나서 그거를 또 챗 GPT 거기다가 또 올려요. 예, 그럼 올려주면은 요약을 해줍니다. 아니 저기 초안 작성해줘요. 그리고 엑셀 수식도 마찬가지죠. 엑셀 수식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챗 GPT가 있으면, 여기 엑셀이 있으면 엑셀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뭐 사진, 이미지 업로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획 아이디어 짜줘라고 하면 기획 아이디어도 내가 초안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초안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초안에다가 밑에다가 이 초안을 갖고서 기획 아이디어를 작성해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 요약, 이 문서를 세 줄 요약해줘. 발표용 문장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고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초안, 고객에게 정중하게 일정 연기 안내 메일을 써줘. 고객에게 정중하게 일정 연기 안내 메일을 써줘. 예. 요것도 여러분들이 초안을 써야 돼요.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 프롬프트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해야죠. 예. 왜 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GPT를 잘 쓰시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는 안 돼요. 어떻게는 안 되냐면, 내가 원문이 없는 상태에서 원래 문장이라든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나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거 해줘, 요거 해줘 이렇게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제 흔하게 일반 이제 AI 동영상 보게 되면은 나 오늘 최신 뉴스 5가지만 알려줘.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알려주긴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최신 뉴스 5개를 뽑아서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려줄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최신 뉴스 5개를 뽑아서 와서 그 뉴스를 보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 그 5개 뉴스가 내 삶에 진정성 있게 도움이 되는 뉴스인가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것까지 챗 GPT가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서칭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서칭 할 수 있죠. 그 기능이 있으니까 인터넷 서칭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절대로 안 된다. 1도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1도 도움이 안 돼요.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오늘 그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 올라갔는지 알려줘.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알려줄 수 있죠. 근데 그 알려주는 정보도요,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최신 정보가 아니라 예전 정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뭐 테슬라의 지금 주가 알려줘, 지금 시간에 주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도요, 그 내용이 최신 주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전 주가일 수도 있다고요. 그거 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뭐 AI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주요 뉴스 뭐 5개 뽑아줘 뭐 이렇게 하면은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해주긴 해주죠. 근데 그 내용이 쓰레기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올바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랄까 지속성이 있진 않습니다. 일정한 어떤 레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 기능은 있는데 그 기능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 뭐 이렇게 유튜브 강의 들었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요약도 하고 뭐 해도 해줘요. 라고 해서 그런 기능을 써보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들을 때 신기하죠. 왜? 저 모든 게 다 자동화됐으니까 처음 볼 때 신기하고 막 저것도 있고 막 신기하고 호기심도 이러라고 나도 해보고 싶고 하는데 현실과 예, 그런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 시작하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답변 내용이 내 삶에 진정성 있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고서 문서를 많이 작성했어, 글이 많이 있어,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질문을 잘하자. 근데 이 질문을 잘하자고 이야기할 때 이 질문에 잘하자의 그 기본은 뭐냐면요. 맥락이잖아요, 맥락. 근데 이 맥락은요. 내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한 줄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황당하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에 정중하게 일정 연기의 안내 메일을 써줘 라고 하면 황당하지 않을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도 있어야 되고 고객은 누구 그래 정주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디테일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객에 정중하게 일정 안내 연기 메일을 써줘 라고 한다면은 그 결과값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냐고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못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챗GPT라든지 다른 것도 똑같아요. 다른 AI도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원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 줄짜리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오진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죠. 저는요, 다른 유튜브 AI 강의 방송 봤는데 그냥 뭐 한 줄짜리 프롬프트 명령 쓰니까는 뭐가 막 주르륵 나오던데 주르륵 나오죠. 그냥 여러분들 그 아무 말 없어도 그냥 주르륵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막 논문처럼 막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논문처럼 써주던지 보고서가 나오던지 뭘 막 레포트도 하고 뭐 거기다 점수 매기고 휘황찬란하게 하는 게 이미지 그려주고 그다음 영상까지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만들어주면 뭐 할 건데요? 못 만들어줘요? 다 만들어줘요. 거기다 뭐 해석도 해주고요. 다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주면 뭐 할 건데요?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내 삶에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되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소개받아서 내가 AR을 써봤는데, 정작 처음에는 신기했다가 나중에는 실망감이 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해서 출발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엄청나게 무섭잖아. 근데 뭐 그런 유튜브 영상 보니까 호기심에 아 나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편리하지 않을까? 자동화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해서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 결과 안 나와요. 그럼 뭐 하겠냐고요. 실망감이 생긴다고요. 실망감. AI에 대한 실망감. 실망감이 생기면 뭐 하겠냐면 마음의 문이 닫히겠죠. 마음의 문에 닫히면 뭐 하겠냐고요. 그다음부터 AI 안 써요.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서 그저 부푼 기대감에 했는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 삶에 도움되는 결과 안 나오고 그냥 겉으로 보이기만 문장의 길이만 존재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데? 그걸 뭐 챗 GPT만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건 못해요? 다른 A는 못해요? 심지어 네이버 클로바가 또 그런 거 다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잘하자. 근데 질문은 뭐예요?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가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답변도 여러분들의 리턴 값도 챗 GPT의 결과 값도 그 수준이 낮게 나오죠. 그래서 요 포인트는 여기 써 있죠. 일 잘하는 사람은 AI에게 시키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아니죠. 요약해줘, 이메일 초안 작성해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AI는 자연어예요. 자연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하듯이 자연어 쓰면 돼요. 뭐 프롬프트 물론 나중에는 뭐 규칙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처음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AI를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기대감을 갖고서 썼는데 실망감이 있어. 그러면 내가 AI를 쓰겠어요? 못 쓰지. 왜? 결과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대로 또 앞으로도 나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내가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준비. 그래서 뭐가 있냐면 원소스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AI에게 제공해주는 이 원소스가 중요합니다. 원소스가 없으면은 어떤 답변이 나오게 되면 좀 현실적이지 않은 답변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AI는 기본적으로 이 AI가 갖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은요, 2024년도 데이터예요. 물론 이 데이터가 공명이란 것에 의해서 추론이 가능하니까 더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뽑아내려면 수많은 이 응답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뽑아지긴 하는데 처음에 한 번으로 좀 뽑아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번 질문했을 적에 그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황당하게 뭐 최신 뉴스 5개 뽑아줘. 그거 뭐 어쩌겠다는 건데. 최신 뉴스 5개 뽑아줄 수 있어. 어차피 그 웹툴이라고 그 기능이 있으니까는 그거 갖다 뽑아줄 수 있어. 뽑아주어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신기해? 처음에 신기하죠. 신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내 앞으로도 그걸 내 삶에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서칭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범위를 정한다고요. 이 AI가 범위를 정해.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은 자기의 그 구글 서칭을 할 수 있는 그 검색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서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덱싱이 되어 있는 것만 갖고 오는 거라고요. 근데 인덱싱이 안 돼 있는 정보를 갖고 오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최신 정보로 올라왔을 적에 그 정보를 못 갖고 온다고요. 그럼 과연 그 정보가 최신 뉴스겠냐고요. 그냥 5개만 뽑아서 온 거지. 임의적으로 뽑아온 거지. 그리고 인터넷에 얼마나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뭐가 최신 뉴스인지 그 최신 뉴스가 나한테 뭘 도움이 되는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뽑아오는 것 뿐인 거잖아요. 그게 뭔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챗 GPT A는 뭘 쓰냐면 이제 빙이라든지 뭐 다른 검색 엔진을 쓰거든요. 그러면 또 검색 엔진이 달라.
그럼 검색 엔진이 얘는 구글 거 쓰고 얘는 뭐 빙을 쓴다든지 뭐 다른 엔진을 쓴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엔진에 따라서 인덱싱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뉴스의 그 품질이라든지 그 내용이 달라지겠지. 여러분들 이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유튜브 보셔갖고서 뭐 최신 뉴스 5개 뽑아줘. 처음에 신기하긴 하죠. 신기한 뭡니까? 현실에서 의미 없는 약간 쓰레기 수준의 데이터 한번 갖고 오는데. 그게 아무리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에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한 번에 한 번 질문에 정교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충분하게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한 번에 원하신다면 한 번 질문에 퍼펙트한 답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만큼 충분하게 준비된 자료 갖다가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AI는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씨 그러면은 그 자료야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데 그냥 내가 그 자료를 쓰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챗 GPT라든지 AI에게 던져줄 필요 있나요? 던져줄 필요 있죠. 왜냐면 이 AI는 그 문장의 속뜻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정보가 다가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 있잖아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여기 문서로 있는 이 보고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보고서로 인해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해석을 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AI는 그 방법론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내가 보는 정보는 이 원소스가 있는데 이 원소스가 그 문장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 이런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그 AI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그게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예. 근데 이 트랜스포머 블럭이 되게 많죠. 예, 블럭이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100개는 넘고요. 100개는 뭐 넘고 이 층 자체가 좀 많아요. 이거 엄청 조까지 모르겠고 하여튼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많냐면 여기 트랜스포머 블럭이라고 있는데 그 블럭을 통과할 때마다 이 원소스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원소스를 이렇게 바라보잖아. 이 해석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 AI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AI는 여기서도 바라볼 수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원문이 있다고 해서 해석 방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해석 방법이 되게 달라져요. 이게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까불어요. 일부 모든 사람들이 까부는 건 아닌데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AI에게 내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는 누구나 제공하는데 AI에게 자료는 AI에게 누구나가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제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얻는 게 많죠. 다양한 관점에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주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AI에게 일을 잘 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그래요. 근데 그러면 내가 똑똑하면 굳이 AI에게 일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일을 시킬 필요 있죠. 왜냐면 AI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내용이 아닌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 이 원소를 전달해 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보다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그 문맥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AI에게 시키는 법이 다른다. 어떻게? 한 큐에 정교한 답변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원하는 사람이 미리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챗GPT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만 한 큐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충분한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최신 뉴스 5개 검색해줘 이런 수준이면 그냥 그 수준으로 답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수준에 맞게끔 답변해 줍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뭐 일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일이 더 많아져요. 다만 일에 대한 그 결과값에 대한 퍼포먼스가 높아질 뿐인 거예요.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AI를 활용하게 되면 자동화해가지고 뭔가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현실에 없는 이야기고요.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다만 퀄리티가 올라가죠. 퀄리티, 질이 올라갑니다. 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질이 올라갑니다. 질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 잘하는 사람은 AI에게 시키는 법이 다르다. 충분히 하게 내가 한 큐에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충분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 된다. 근데 한 큐에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대화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비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가능하다면 내가 자료가 있어 줘야 됩니다.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료 갖다가 다양하게 해석하고 정리해 갖고서 진행을 한다. 그런 것이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포인트 1, 포인트 2. 시간은 꽤 오래 갔는데. 네, 그래도 뭐 시간 있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AI는 디지털 동료처럼 쓰는 시대. 예전에 혼자 했던 기획, 정리, 검색이 이제는 AI 동료에게 맡기고 나는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좋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뭐 썸네일에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제가 그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품질이 떨어지죠. 뭐 저렇게 종교가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런 이미지 그려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해 줘요. 근데 저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데 뭐 금방 생성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뭐 뭐 최소 못해도 30초 내지 1분 정도 걸립니다. 이미지 하나 생성하는데 30초에서 1분 걸리는데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맡기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미지 결과 나올 때까지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라고 일을 던져주고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혼자 했던 기획, 정리, 검색이 이제는 AI 동료에게 맡기고 나는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핵심은 아니에요. 뭐 검색 예전에 뭐 혼자 했던 기획, 정리, 검색이 이제는 AI에게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I에게 검색을 맡기면 AI가 검색을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있다고 뭐 동영상이 있어요. 뭐 AI를 통해 가지고 AI가 뭐 퍼플렉스트인가 뭐 그걸 통하면은 뭐 검색이 잘 된다. 저도 그거 써봤습니다. 그거 써봤는데 의미 없어요.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뭐 그게 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인데 그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그런 일반 그 뭐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AI 검색 엔진 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쓰셔 갖고서 한 큐에 데이터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보시고서 만족감을 느끼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그분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AI 검색 툴을 쓰셔 갖고서
결과값이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자평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건 그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죠. 그 내용으로만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검색 엔진 AI 툴 자체가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없는데 그걸로 만족하고서 그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쓰세요. 예, 열심히 쓰시고 열심히 해보세요. 예, 그런 기능 같다는 아직까지는 좀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색 AI 엔진, 이거 현실에 없는 이야기고. 근데 뭐 그 정도 검색 내용 같다라도 만족하신다면 쓰시라고요. 왜냐면 본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써봤는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답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수준도 만족하고 그게 신기하니까 뭐 AI 검색 엔진 갖다 하게 되면은 뭐 한 큐로 다 나옵니다. 쉽게 합니다. 그 본인 수준이 그 정도 수니까 그렇게 만족하는 거지. 근데 본인의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생각의 범위라든지 그 만족도라든지 그걸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뭐 좋은 정보 갖다 주면 뭐합니까? 내 생각의 수준 자체가 높아진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수준이 그냥 고 수준이란 얘기예요. 그냥 검색 엔진 해가지고 가까운 그 자료 갖다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밖에 못 된다니까요. 그 얘기는 내가 생각이 그만큼 깊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쓰실 분들 쓰시는데 저는 써봤는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 핵심은 나는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AI하고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음, 답변이 확 잘 나오잖아요. 깊게 이야기하고 제가 원소스를 죽으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깊게 이야기 때문에 어, 제가 할 일은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오히려 AI가 더 잘 해주죠.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료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료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할이 좀 다르다고. 사람의 역할과 AI 역할이 있잖아요. 사람의 역할은 질문을 잘하는 역할인 거고 AI는 응답을 잘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얼마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이 응답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 뇌구조가 좀 좋아져야 돼요. 처음에는 안 좋은데 계속 하시다 보면 좋아져요, 질문이. 그리고 질문을 잘하게 되면은 이런 게 가능합니다. 나는 오히려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유튜브 기획, 썸네일 문구 10개 제안해줘.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좀 하면서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방송 제목 잡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약간 시간이 걸려요. 최소 못해도 1분 내지 3분 정도는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릴 때는 10분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 못해도 1분은 걸리죠. 근데 이 1분 걸리는 부분은 AI에게 맡기면 돼요. AI에게 맡기게 되면은 AI가 뭐 썸네일 문구라든지 10개 정도 제안해 뭐 10개까지 필요 없죠. 너무 선택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힘드니까 한 3개 정도 제안해 달라고 한다면 제안해 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제가 썸네일 제목을 뽑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행 준비 일정 구상 그다음에 뭐 예상 경비 산출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좋죠. 강의한 목차 설계 해달라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이거 AI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에 대한 목차도 다 AI가 뽑아줍니다. 물론 이제 뭐 100% 거의 뽑아주긴 하는데 물론 뭐 실제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은 저니까
그 내용을 응용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오히려 제가 뭐 목차 설계까지 할 시간에 뭐 AI가 대신해 주니까 저는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가 있긴 하겠죠. 오히려 방송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가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끔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 내가 세세한 것까지 약간 반복적인 일까지 제가 일일이 했었는데 이제는 AI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약간 디지털 동료처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항상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이 전체 그림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CEO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CEO가 왜 그 일반 노동자분들보다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 일반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CEO는 이 1번, 2번, 3번, 4번, 100번까지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참모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여기에 뭐 관련 이사진들이 있고 뭐 또 여기 중간 관리층들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CEO가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큰 그림 그러니까 결국은 CEO는 전반적인 이 회사의 큰 그림을 보고서 그다음에 어떤 경영을 진행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AI를 내 동료로서 일을 서포트하는 존재로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사고의 폭이 경영자 마인드라든지 좀 넓어야 됩니다. 뭐 노동자 마인드로 할 수는 없죠. 만약에 내가 노동자 마인드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관점으로 보죠? 그냥 AI가 뭐 이미지도 잘 만들어주고요, 뭐 동영상도 잘 만들어주고요, 그냥 기능 위주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경영자 마인드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AI가 할 수 있는 결과물이 일 뿐인 거지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경영자 마인드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AI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냥 AI한테 이걸 맡기면 되는 거고 나는 다른데 집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죠. AI가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들을 지시하는 사람은 누구다? 결국엔 나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AI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 일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뺏길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있긴 한데 그건 약간 단순 노동 있잖아요.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일자리가 뺏길 가능성이 있죠. 왜 로봇이 대신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AI가 생각을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뺏길 수 있는데 약간 좀 뭔가 큰 그림에서 일을 해 오신 분들은 오히려 AI가 되게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그동안 단순 노동을 했느냐, 아니면 지식 노동을 했느냐, 좀 달라진 거죠. 지식 노동을 하신 분은 오히려 AI가 도움이 되는 거고, 약간 좀 단순 노동을 하신 분들은 AI에게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있죠. 그건 있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AI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단순 노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잡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직업을 세상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는 거니까 뭐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너무 길죠? 저도 하도 이야기해서 네, 세 번째 포인트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것이 진짜 시작이다. 처음에 그 AI를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째 강의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AI가 낯설죠. 낯설고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일반 동영상 보니까는 뭐 AI 하면 뭐 하나 명령 하나로 뭐 리포트가 확 나오고 이런 건 그건 그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그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냥 일상에 녹이세요. 일상에. AI는 처음부터 마스터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처음 쓰는데 뭐 자꾸만 이상한 동영상 보시면서 뭐 버튼만 누르면 뭐 프롬프트 명령만 주면은 모든 게 다 쉽게 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AI 있잖아요. 이 챗 GPT AI가 그렇게 설계가 안 됐어요. 만약에 챗 GPT AI가 뭐 처음부터 마스터 해가지고 금방 쓸 수 있는 도구였다면은 그러면 뭐 쉽죠. 그러면 AI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내가 AI라는 도구를 알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경쟁력이 돼버려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게 현재 아직까지도 한국은 AI를 쓰시는 분이 전체 인구 중에서 10%밖에 안 되잖아요.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분들도 뭐 그게 전문적으로 쓰시는 거 아닌 거고 이 중에서도 뭐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이 1, 2%밖에 안 되겠죠. 근데 AI를 쓰시는 분하고 AI를 쓰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적인 차이가 크죠. 우선은 경쟁력에서 뒤처지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AI를 그냥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좀 써보세요. 처음부터 AI를 마스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AI를 아시려고 한다면은 최소 못해도 진짜 최소 1년은 쓰셔야 돼요. 최소를 얘기해요. 최소. 1년 정도는 AI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깊게 공부하셔야 돼요. 깊게. 아이, 근데 다른 영상 보니까는 뭐 몇 가지 기능 알면 쉽게 쓰던데요. 내가 쉽게 쓰면은 그 AI의 답변과 응대도 쉽게 쉬운 결과가 나와요. 근데 내가 깊게 공부하면은 AI도 깊은 결과가, 질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농도가 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AI를 쓰시는 분의 능력은 그분이 얼마만큼 사고의 폭이 크고 사고의 깊이가 큰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좋으면 AI를 더 잘 쓸 수가 있고 내가 AI를 처음 쓰시는 초보자라면 초보자 수준으로 AI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냐? 시간에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을 여러분들도 바쁘시잖아. 생계가 있으시니까. 뭐 AI가 생계는 아니실 거냐. 그래. 그러면 습관처럼 쓰세요. 습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습관처럼 뭐 궁금한 거 있으면 AI에게 물어보면서 그리고 AI가 협업할 건 또 협업하고 항상 그렇지 않나요? 뭐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성이 떨어지잖아요. 뭔가 생활에 녹아야 되거든요. 생활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그냥 AI를 계속 쓰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그냥 쓰시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쓰시는 것은 그냥 활용만 하시는 거잖아요. 으로만은 가능하지 않지. 공부는 하셔야 돼요. AI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AI의 세계가 되게 깊어요. 그냥 그 인간 자체가 AI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뭐 지금 강의 1강 듣고 2강 듣고 3강 들었는데 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뭐 어차피 뭐 프롬프트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수준으로 하려면 그냥 그런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면 AI는 약간 도구는 맞아요. AI는 도구는 맞는데 그 도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뭐 그냥 비근한 예로 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칼이라는 것은 뭐 좀 강도가 쓰게 되면 살인자가 쓰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걸로 쓰는 거고 이 칼을 요리사가 쓰게 되면은 요리에 되게 훌륭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같은 칼이라도 그 사용하시는 분의 어떤 관점과 능력에 따라서 그 칼의 어떤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AI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칼을 같은 수준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칼이란 도구가 있는 것 뿐인 거지.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AI에 대해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AI에 대해서 많이 진실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냥 기능 말고 기능은 의미 없고 기능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별 의미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그냥 간절해지게 되면 쓰게 됩니다. 처음에 그 호기심에 뭐 최신 뉴스 5개 뭐 그런 질 낮은 명령어나 남발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지. 호기심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AI를 쓰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커져야 돼요. 본인의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적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되냐면 지금 당장은 못 느끼실 건데 나중에는 그게 경쟁력이 돼요. 그게 경쟁력이 돼가지고 그 경쟁력이 되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겠지. 안 되시겠나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5가지 업무를 우선순위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시다면 실전 예시 5가지 업무를 우선순위로 정리해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업무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5가지 업무가 뭔지를 정리한 자료를 AI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오늘 요리할 파스타 재료만 뽑아줘. 이거는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파스타 재료 뽑아주긴 하죠. 이거는 되게 이제 단답 형식이다. 단답. 근데 그게 아니라 뭐 5개 업무는 다르잖아. 업무는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거고 그냥 요리는 그냥 일상적인 관점이죠. 뎁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냥 되게 일반적인 답변을 좀 해주고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확장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좀 더 디테일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서 질문했는데 답이 나왔어. 근데 또 다시 이 결과 갖고서 다시 질문했어. 그러면 더 뎁스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가 생각의 폭이 확장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단순하게 질문했는데 그 내용의 질이 답변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질문했다 칩시다. 질문했는데 이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 답변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또 다시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요구해요. 그러면 또 다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여러분 질문했을 때 답변 있잖아요. 요 답변은 그냥 아웃라인 정도의 그 답변이 나와요. 되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 근데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 그 범위가 어디예요? 그 질문의 범위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더 자세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이만큼 해주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하면 이만큼 또 설명했죠. 그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의 답변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답변했을 때는 이만큼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세 번째 또 답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답변했을 때는 더 자세한 이만큼의 깊은 이야기가 답변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양이 아니라 이것이 응답에 대한 질이에요, 질. 질적으로 되게 상위의 레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다만 범위가 달라지겠죠. 처음에는 황당한 범위였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황당한 범위의 아웃라인 나오면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뎁스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GPT AI가 답변하는 수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약간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AI를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할까요? 우선은 뭐 마무리 멘트. AI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하루 10분씩 시켜보는 디지털 도구입니다.
내 일상의 동반자로 AI를 초대해 보세요. 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내 일상의 동반자로 AI를 초대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AI가 절대 잘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거. 하여튼간 네, 이렇게 AI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